이번 정부 대책을 놓고 둔촌지구공이랑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좀 계약과 관련된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공식적인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주변에서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네네네. 있는 걸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둔촌주공이 처한 상황이 사실 급전을 빌렸거든요. 뭐 거의 8천억 가까이 돈을 빌려서 이걸 갚아야 되는 시점이 지금 바로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 될 돈이 뭐냐, 이 분양 일반 분양하는 거에 계약금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갚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약률이 사실 70% 미만이 되면 이제 이 계약 그 갚아야 될 돈이 부족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기준이 계약률을 70%를 넘냐 이 부분인데 지금 넘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미계약은 뭐 미분양은 거의 예상되던 분위기였는데 지금 미분양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고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기사에 떴다방이라는 제목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보니까 네.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지점에 얘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2년, 3년 뒤 그때가 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미분양이 나냐 뭐 분양이 잘 돼서 미분양이 아예 없이 잘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아주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분양 여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둔촌주공과 관련해 갖고 네. 둔촌주공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높지 지금,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약률이 중요한데 계약률이 지금 한 70에서 80%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갚고 이제 공사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계약이 된 거는 중도금도 다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금 경색이 해소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계약률이 만약에 70%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채워야 될 돈들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연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위험해진 상황으로 이제 뭔가 다른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야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계약률인데 지금 분위기는 뭐 제가 그 안에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면 사실 판단하기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계약 기간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계약률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약률이 어느 정도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가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70에서 80%는 무난히 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가 둔촌주공에 수혜를 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게 뭐 일정 부분 맞겠네요. 사실 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둔촌주공 구하기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규제 해제의 포인트를 보면 사실 뭐 규제 지역 해제에도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다 분양권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이제 미계약분 이런 것들이 축소되도록 정부가 힘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는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 이 가격 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뭐 바뀌었다,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친다면 네. 지금 계약하려는 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참 잘 해보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둔촌주공이 청약 경쟁률이 낮은 거는 결정적인 거는 분양가거든요. 분양가가 원래 예정됐던 거는 2,900만 원대인데 지금 거의 3,90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약을 받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의 효과가 거의 없어진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약해진 건데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가격으로 23억 할 때 분양을 했으면 수백 대 1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양 열기로만 봤을 때는 둔촌주공은 완전 흥행에 성공하고 대박 나는 상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헬리오시티 가격이 23억에서 16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둔촌주공이 가격이 그때 피가 붙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이제 전매 제한이 있더라도 분위기상으로. 네. 근데 그 피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가라앉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제자리로 지금 온 상황.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가 헬리오시티 가격 더 떨어지고 둔촌주공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은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 네. 근데 그때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결과치가 과연 좋은 결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분양이 나는 게 제가 아까 미분양이 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 나면 사실 조금 더 침체되는 상황. 그런데 분양이 잘 되더라도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하락하는데 둔촌주공만 올라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추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양 받는 사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부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둔촌주공 얘기해봤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리고 올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지금 일단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놓고 보면 대세 하락기가 계속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빠르게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정체기에서 빠르게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은 거의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고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